여기 아베 위기를 틈타 일본의 차기 총리를 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한국에서 엄브로와 르코크 스포티브, 데상트를 운영하며 천문학적인 금액을 쓸어가고 있는 고노다로입니다. 데상트는 단독 브랜드 매출 1424억엔 중 한국에서 벌어가는 매출액이 722억엔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속한 이토추 상사는 고노다로 집안의 기업입니다. 한국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가며 무례한 행동과 악담을 해오던 고노다로가 본인 입으로 차기 총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고노다로가 차기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미국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강연에서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이 차기 일본 총리에 대한 의욕을 드러냈습니다. NHK의 보도에 따르면 고노다로 방위상은 지난번에는 외무상으로 방문했고 이번에는 방위상으로 왔다며 내년에는 총리로 올지도 모른다고 본인 입으로 뻔뻔스럽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노다로 씨, 차기 총리 노리시는 건가요? 아베 신조 다음으로 페페TV에서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 분이신데 차기 엑스맨으로 최적화되신 분 같네요. 빨리 총리 돼서 아베만큼이나 재미난 일들 많이 벌여주세요. 가벼운 농담처럼 던진 이야기지만 실제로 고노다로 방위상은 일본 내 차기 총리 선호도 조사에서 자주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언급될 뿐 현 시점에서 고노다로의 선호도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작년 아사히 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포스트 아베로서 고노 방위상은 8%의 지지율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과도 격차가 큰 편입니다. 한마디로 떡줄놈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고노 방위상은 과거 독도 영유권 주장과 과거사 관련 발언 등으로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만에 하나 차기 총리가 된다면 한일 관계는 오랫동안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1월 국회 연설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에 대한 일본 주장을 확실히 전달해 끈기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고 8월에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한국이 역사를 바꿔 쓰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렇게 고노다로 방위상이 미국에서 설레발치고 있는 와중에 중국 해경선 4척이 양국 간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주변 일본 영해를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고노다로 방위상이 미국에서 차기 총리다 뭐다 하고 있을 때 중국에서 정면으로 들이받은 것입니다. NHK 방송은 제11광구 해상보안본부를 인용 중국 해경선들이 1시간 반에 걸쳐 센카쿠 열도 우오스리지마 부근 일본 영해에 침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해경선은 일본 영해에서 나간 후 우오스리지마 서남서쪽 24km에서 29km 떨어진 일본 접속수역을 항행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중국 해경선들이 일본 영해에 재차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고와 감시를 계속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중국 해경선이 센카쿠 열도 근처 일본 영해에 무단 침입한 것은 지난 4일 이래 올해 들어서 벌써 두 번째입니다. 지난달 30일에도 영해에 들어와 1시간 반 동안 항해하는 도발을 펼쳤습니다. 워싱턴에서 차기 총리가 될 것이라며 설레발치던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은 중국의 센카쿠 열도 일본 영해 침범을 지적하면서 올봄 시진핑 주석이 일본 방문 시 환영받으려면 중국의 상황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고노다로 방위상은 중국의 관공선이 월 3회 정도 센카쿠 주변 일본 영해를 침범하고 접속수역을 매일 항해하고 있다. 동중국해 특히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힘을 배경으로 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도전적인 활동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또한 중국 해경선이 영해 침입과 접속수역 항행을 계속하는 것에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며 긴장감을 갖고 경계 감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중국 측에 의연한 자세로 대응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은 중동에 파견하는 해상 자위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일본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는 해상 자위대 중동 파견과 관련 폐회주 심사를 열었습니다. 고노 방위상은 심사에 참석해 중동 현지 정세와 관련해 자위대가 어떠한 무력 분쟁에
휘말릴 위험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미국, 이란, 쌍방 모두 이 이상 확대는 회피할 의향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동 정세 긴장 확대에 대해서는 고노방 이상은 절대로 향후 확대하지 않는다고 100% 단언할 수 없다면서도 미국과 이란 양국 모두 확대하지 않겠다는 의향을 명확히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이상 확대는 되지 않을 것이 현재의 상황 판단이라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국제 정세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베는 이딴 스캔들로 입지가 좁아진 사이 포스트 아베는 누가 될 것인가 일본인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스트 아베를 노리는 경쟁자들은 활발한 대외 활동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설문조사에서 차기 총리 선호도 1, 2위를 달리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환경상은 이번에 첫째 출산에 맞춰 육아휴직을 쓸 것이라는 이례적인 결정을 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내각 장관 가운데 최연소로 1981년생인 고이즈미 환경상은 수려한 외모로 정치계 아이돌로 불립니다. 그는 블로그에 쓴 글에서 임신, 출산에 의한 호르몬 밸런스 붕괴와 산후 독박 육아로 산후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10%나 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며 아내 곁에서 보면서 육아휴직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혀 일본 내에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 문제를 섹시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통에 세계적으로 비웃음을 산 적도 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의 유력한 라이벌인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11번 당선됐고 강요도 당직자도 했다. 총리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며 일본 총리에 대한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앞서 아베 총리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헌법 개정에 대해 허들이 매우 높다, 정치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아베 총리를 견제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렇다면 벽고 스캔들을 비롯한 각종 구설수와 차기 총리를 노리며 견제하는 일본 정치인들로 인해 사면 초과에 놓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본인 스스로도 도저히 안 되겠다고 느꼈는지 이제 와서 한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일 한국은 원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쌓아 올리기를 절실하게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동북아시아의 안전보장 환경이 더욱 냉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웃나라들과의 외교가 매우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처럼 이웃나라들과의 외교, 즉 근린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러시아나 중국보다 한국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대법원의 징용 판결과 일본 초계기에 대한 한국 군함의 레이더 조준 논란 등이 겹쳤던 지난해 연설 때 아베 총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일 관계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와 연계하겠다는 대목에서 한국이란 단어가 한 번 등장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당시 아베 총리는 한국을 뺀 건 상호 비난전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올해 연설에선 한국을 배려한 모양새입니다. 비록 원래라는 표현을 붙이긴 했지만 한국에 대해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기본적 가치 공유는 2014년 이후 6년 만에 나온 말이고 전략적 이익 공유는 2017년 이후 3년 만에 아베 총리의 시정 방침 연설에서 부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15개월 만에 정식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양국 관계에 있어 작지만 긍정적인 움직임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행보입니다. 그렇다고 아베가 한국에 우호적으로 돌아섰다는 건 아닙니다. 아베 총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국가 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징용 문제의 해결을 한국에 압박했습니다. 한마디로 약속을 지켜야 원래대로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나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에휴, 그러면 그렇죠. 생각을 고쳐먹으면 아베가 아니지요. 아베가 아베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베씨,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지금 총리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다음 총리는 자기가 할 거라며 고노다로 씨가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잖아요. 벌써 이렇게 위신이 무너져 버린 겁니까? 이거 하극상 아닙니까? 그리고 고노다로 씨, 데상트 매출 많이 떨어졌던데 그거 철수 안 해요? 그동안 돈 엄청 벌었더만. 아니, 이름도 르코크 스포티브, 엄브로, 데상트, 어디 프랑스, 미국 브랜드처럼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준 거예요. 양심이 있으면 그 돈으로 방사능 한국에 안 오게 제염 작업이나 하세요. 방사능 묻은 옷 계속 팔지 마시고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목표로 한 운동, 다이어트, 금연, 취업 등 계획하신 일들은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새해 목표가 생각대로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잘 안 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을 아껴주세요. 살다 보면 챙길 사람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아서 자신에게 소홀해지는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을 한때의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불행했던 시간들을 의식적으로 버리십시오.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면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괴념치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잠시 멈춰가더라도 행복한 당신이 되기를,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울며 문득문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